전대원, 즉시 방패를 올려라. 당장 저 무대 위 스피커의 전원을 뽑아버려. 2024년 겨울, 이탈리아 밀라노의 거룩한 심장 두오모 광장에 사상 초유의 비상 경계령이 떨어졌습니다. 콧대 높은 밀라노 시의회가 정체불명의 한국 음악 팬덤이 몰려들자 안전을 핑계로 송가인 트로트 금지령을 발동하고 무장 경찰을 총출동시킨 것이죠. 동양의 얄팍한 유행가라 비웃으며 군중을 해산시키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에 차가운 공기를 찢고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린다는 한 소절의 구슬픈 쇳소리에 돌격하던 수백 명의 무장 경찰들은 마치 마법에 걸린 듯 그 자리에 꽁꽁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10만 명의 유럽인들을 오열하게 만든 이 거대한 핑크빛 기적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철통 같던 서양의 공권력마저 완벽하게 무장 해제시켜버린 대한민국 핏빛 정서의 폭발.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녕하세요. 고단한 일상에 기분 좋은 온기를 채워드리는 좋은 향기 바구니의 엘리입니다. 오늘도 귀한 걸음으로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성껏 준비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영상 아래 따뜻한 엄지손가락 한번 눌러주시길, 다시 찾아오실 수 있게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의 향기로운 여정에도 늘 응원해주시면 참 든든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밀라노 경찰청의 광장 경비총괄국장 마르코 젠틸레입니다. 제 어깨에 묵직하게 빛나는 금빛 계급장은 오직 이 위대한 도시 밀라노의 평화와 질서를 완벽하게 통제해온 제 평생의 자부심이자 훈장입니다. 안개가 자욱하게 깔린 2024년의 차가운 겨울 아침, 저는 제 집무실 창밖으로 거대한 위용을 뽐내는 두오모 성당을 아주 날카롭고 매서운 시선으로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 뾰족하게 솟아오른 수백 개의 대리석 첨탑들은 마치 우리 밀라노가 전 세계 예술과 문화의 절대적인 지배자임을 온 세상에 선언하는 무시무시한 창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베르디와 푸치니의 고결한 피가 흐르는 오페라의 본고장, 밀라노의 콧대 높은 시민들입니다. 기교 하나 호흡 하나에도 목숨을 거는 완벽한 성악의 발성만이 이 도시의 성스러운 공기를 진동시킬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고결하고 아름다운 밀라노가 정체불명의 기괴한 열병에 사로잡혀 완벽하게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시아의 아주 작은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단 한 명의 여성 트로트 가수 때문이라는 사실이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제 책상 위에는 밀라노 시장과 보수적인 시의원들이 밤새도록 얼굴을 붉히며 격론을 벌인 끝에 내려보낸 아주 두툼한 긴급 비상 대책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새빨간 잉크로 무시무시한 도장이 쾅 찍힌 그 서류의 제목은 다름 아닌 송가인 특별 트로트 금지령 및 두오모 광장 강제 해산 명령입니다. 도대체 이 미친 핑크빛 폭동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불과 사흘 전부터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은 그야말로 통제 불능의 마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은 물론이고 콧대 높은 프랑스, 차가운 독일, 스위스, 심지어 대서양을 건너 미국에서까지 수만 명의 외국인들이 밀라노행 비행기와 기차에 미친 듯이 몸을 싣고 몰려들고 있는 겁니다. 더 끔찍하고 기괴한 것은 그들 모두가 마치 어떤 맹목적인 종교의 순례자들처럼 약속이라도 한 듯 온통 핑크색 스카프를 두르고 핑크색 털모자를 쓰고 심지어 핑크색 외투를 입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밀라노의 유서 깊은 대리석 거리마다 어게인이라는 알 수 없는 한글 로고가 큼지막하게 박힌 분홍빛 물결이 거대한 쓰나미처럼 사정없이 굽이치고 있습니다. 저는 턱을 괜 채 정보국에서 다급하게 올려보낸 그 동양인 가수의 뒷조사 자료를 훑어보며 코웃음을 칩니다. 송가인. 15년 동안이나 지독한 무명 시절을 겪었고 한국의 전통음악인 판소리를 전공했으며 지금은 트로트라는 장르를 부르는 대중가수랍니다. 세상에, 트로트라니요. 우리 위대한 이탈리아인들이 수백 년간 피땀 흘려 갈고 닦은 그 맑고 깨끗한 벨칸토 발성과는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저 기계음과 얕은 꺾기 기교로 점철된 동양의 값싼 유행가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오늘 밤 이 콧대 높은 밀라노의 가장 거룩한 심장부인 두오모 광장에서 그녀의 단독 야외 공연이 열린다는 사실에 밀라노의 수많은 클래식 거장들과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분노로 길길이 날뛰고 있습니다. 국장, 어떻게 성스러운 두오모 광장을 저 얄팍하고 천박한 동양의 유행가 따위로 더럽힐 수 있단 말입니까? 당장 무장경찰을 투입해 무대를 산산조각 내고 저 분홍색 군중들을 당장 도시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어젯밤 시의회 의장이 제 면전에 대고 내뿜던 그 시퍼런 호통과 침방울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게 맴돕니다. 사실 두오모 광장은 교황의 신성한 미사나 국가적인 중대 행사가 아니면 절대 열리지 않는 밀라노의 절대적인 성지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천 명 규모의 실내 공연인 줄 알았던 것이 송가인이라는 가수의 쇳소리에 완전히 영혼을 빼앗겨버린 라 스칼라 극장에 미친 거장들이 앞장서서 여론을 선동하는 바람에 걷잡을 수 없이 판이 커져버린 겁니다. 수십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려들자 도심 안전을 핑계로 시장이 울며 겨자 먹기로 광장을 열어주긴 했지만 보수적인 시의회는 이것을 이탈리아 문화와 역사에 대한 심각한 모욕이자 굴욕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결국 공공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알량하고 비겁한 명목을 내세워 공연 시작 직전에 무력으로 행사를 완전히 취소시키라는 아주 폭력적이고 오만한 명령을 제게 하달한 것입니다. 전대원, 즉시 진압복을 착용하고 투명 방패를 들어라. 지금 즉시 두오모 광장으로 출동한다. 어떤 거센 저항이 있더라도 무조건 메인 스피커의 전원을 도끼로 찍어버리고 그 동양인 가수를 무대에서 짐짝처럼 끌어내린다. 저는 무거운 권총을 허리에 차고 단단한 진압곤봉을 거머쥔 채 수백 명의 중무장한 기동대원들을 이끌고 광장으로 거칠게 향합니다. 찰칵찰칵 방패와 진압봉이 부딪히는 서늘하고 끔찍한 쇳소리가 밀라노의 좁은 골목을 위협적으로 울리며 지나갑니다. 경찰밴의 새빨간 사이렌 불빛이 짙은 안개를 예리하게 찢으며 마침내 두오모 광장 입구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압박감에 제 두 눈을 맹렬히 의심하며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맙니다. 맙소사, 이것이 정녕 현실의 풍경이란 말입니까? 10만 명이 넘는 엄청난 인파가 거대한 두오모 성당 앞 광장을 그야말로 바늘 하나 꽂을 틈조차 없이 완벽하게 꽉 채우고 있습니다. 마치 펄펄 끓는 핑크빛 용암이 지진처럼 분출하여 밀라노의 심장부를 완벽하게 집어삼켜버린 듯한 너무나도 공포스럽고 압도적인 장관이 제 시야를 잔인하게 폭격합니다. 하지만 저를 더욱 당황하고 소름 끼치게 만드는 것은 이 거대한 군중의 낯선 태도입니다. 폭동이나 무질서, 광기 어린 괴성은 단 1%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가슴팍에 핑크색 별빛 응원봉을 소중하게 쥔 채 마치 구세주의 거룩한 강림을 기다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결한 순례자들처럼 숨을 죽이고 텅 빈 무대만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도 정돈된 이 거대한 고요함이 무장경찰인 저를 더욱 미치도록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무장경찰들을 일렬로 세워 거대한 바리케이드를 치고 거칠게 인파를 밀어붙이며 무대 맨 앞줄 귀빈 VIP 구역으로 강제 진입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제 시선을 강력하게 사로잡는 아주 이질적이고도 묘한 풍경이 펼쳐집니다. 화려하고 값비싼 핑크색 외투를 입은 파란 눈의 서양인 관객들 사이사이에 유독 키가 몹시 작고 행색이 초라한 동양의 노인들이 무리를 지어 옹기종기 앉아있는 겁니다. 색이 다 바랜 낡은 전통 한복을 차려입고 두꺼운 분홍색 털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떨고 있는 할머니들, 그리고 거칠게 갈라지고 투박한 손으로 송가인 사랑해라고 삐뚤빼뚤 적힌 분홍색 종이 플래카드를 꽉 쥐고 있는 백발의 할아버지들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들이 바로 수십 년 전 지독하게 가난했던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돈을 벌기 위해 유럽으로 쫓기듯 건너왔다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출신의 늙은 교민들이라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독일의 캄캄한 지하 수천 미터 갱도에서 시커먼 석탄 가루를 마시며 찬란한 청춘을 완전히 썩혀버렸고 이탈리아의 음습한 뒷골목 세탁소와 냄새나는 식당 부엌을 전전하며 우리 서양인들의 온갖 멸시와 지독한 인종차별을 온몸으로 견뎌낸 아주 불쌍하고 나약한 이방인들입니다. 평생을 남들 앞에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굽신거리며 살아왔을 그 늙은 교민들의 굵게 팬 주름진 얼굴에는 본 무대가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주체할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강물처럼 속절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때 제 앞을 가로막고 있던 한 늙은 한국인 할머니가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낡은 핑크색 핫팩 하나를 꺼내더니 무장복을 입은 제 앞으로 쑥 내밉니다. 경찰 양반, 날씨도 찬디 이거라도 쥐고 서 있으시오. 우리 가인이 지켜주러 와서 참말로 고맙소. 한국어를 모르는 저이지만 그 애처로운 눈빛과 구분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굴하리만치 따뜻한 친절함에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아주 차갑고 경멸 어린 시선으로 할머니의 앙상한 손을 툭 쳐내며 핫팩을 바닥에 떨어뜨립니다. 다 늙어서 주책맞게 유행가 가수 하나 보겠다고 저렇게 청승을 떨다니. 미개한 동양인들의 저 얕고 감상적인 태도는 정말이지 구역질이 나는군. 당신들을 지켜주러 온 게 아니라 당신들의 그 천박한 문화를 박살 내러 온 거다. 저는 속으로 아주 매섭게 조롱하며 코웃음을 칩니다. 이탈리아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짐승처럼 박박 닦으며 버텨온 그들의 핏빛 서러움을 완벽한 오페라의 온실 속에서 포대 높게 자라난 오만한 밀라노 경찰국장인 제가 어찌 털럭만큼이라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이 촌스럽고 지긋지긋한 핑크빛 코미디를 제 곤봉으로 단장 끝내버리고 싶은 분노뿐입니다. 마침내 밀라노 성당의 거대한 종탑 시계가 저녁 8시 정각을 가리키며 웅장하게 울려 퍼집니다. 저는 허리춤에 무전기를 거칠게 뽑아들고 매서운 눈빛으로 대원들에게 최종 작전 명령을 살벌하게 하달합니다. 전 대원 들어라. 무대에 핀 조명이 켜지고 저 동양인 가수가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즉각 방패를 치켜들고 무대 위로 무자비하게 돌격한다. 내가 직접 음향 통제실로 쳐들어가 스피커의 메인 케이블을 도끼로 찍어버릴 것이다. 밀라노의 위대한 오페라의 긍지를 오늘 우리 경찰의 손으로 지켜내는 거다. 단 한치의 망설임도 허용하지 않는다. 알겠나? 예, 국장님. 수백 명의 경찰들이 일제히 곤봉을 고쳐 쥐며 근육을 팽팽하게 긴장시킵니다. 저 역시 허리춤에 권총집을 만지작거리며 무대를 향해 아주 날선 걸음을 내딛습니다. 순간 10만 명이 모인 거대한 광장의 모든 조명이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꺼지고 오직 무대 중앙만을 비추는 날카로운 순백의 핀 조명이 하늘에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진공 상태처럼 얼어붙은 10만 명의 무서운 침묵 속으로 붉은색 진달래빛 치마와 눈부신 하얀 저고리를 입은 단아하고도 작은 체구의 한국 여인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천천히 걸어 나옵니다. 송가인. 바로 그녀입니다. 서양의 화려한 드레스와는 완전히 다른 너무나도 절제되고 기품 있는 한복의 자태에 10만 명의 관객들은 숨을 삼키며 경탄합니다. 그녀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감싸쥐고 천천히 깊은 숨을 폐부 깊숙이 들이마십니다. 반주도 없습니다. 오케스트라도 없습니다. 오직 그녀의 입술만이 미세하게 떨리며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경찰의 육중한 진압용 군화를 신고 무대 계단 바로 앞까지 쿵쿵거리며 다가갑니다. 당장이라도 저 마이크를 빼앗아 대리석 바닥에 산산조각으로 내동댕이 칠 요량으로 손을 거칠게 뻗으려는 바로 그 찰나. 무대 위 송가인의 입술을 찢고 인간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하고도 처절한 핏빛 쇳소리가 밀라노의 차가운 밤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완벽하게 폭발해버리고 맙니다.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것은 제가 50년 평생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히 다른 차원의 거대하고도 날카로운 소리입니다. 과연 저 오만한 밀라노 경찰국장 마르코의 거칠게 뻗은 손은 스피커의 전원을 무사히 뽑아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15년 폭포수 아래서 찢고 피 흘려 완성한 저 무시무시한 한국의 쇳소리 앞에 그 잘난 공권력마저 처참하게 꺾여버리고 말까요? 아리아리랑 쓰리쓰리랑 그 단 한 줄의 구음이 칠흑 같은 밀라노의 밤 공기를 예리하게 찢고 제 고막에 꽂히는 순간 스피커 케이블을 끊어버리려 무대 계단으로 돌진하던 제 육중한 두 다리가 마치 수백 킬로그램의 차가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대리석 바닥에 콱 박혀버리고 맙니다.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숨을 쉬는 방법조차 완벽하게 잊어버린 채 허공에 입을 벌리고 멍하니 서 있게 된 겁니다. 이탈리아 최고의 오페라 극장에서 수십 년간 맑고 투명한 두성만을 들어왔던 제 오만한 귀에 지금껏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태초의 거대한 에너지가 폭격기처럼 무자비하게 쏟아져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단순히 입 밖으로 내뱉는 얄팍한 유행가의 멜로디가 결코 아닙니다. 15년이라는 길고 캄캄한 세월 동안 거센 폭포수 아래에서 수만 번 성대가 찢어지고 피를 토하며 억지로 아물기를 반복해야만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대한민국 특유의 한 맺힌 쇳소리. 그 무시무시하고도 묵직한 마법의 소리가 겹겹이 방탄복을 껴입은 제 차가운 심장을 단숨에 꿰뚫고 들어와 미친 듯이 휘저어 놓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이상합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제 바로 뒤에서 무자비한 진압봉을 치켜들고
돌격하던 최정예 기동대원 루카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신음하듯 내뱉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돌려 수백 명의 무장 경찰들을 바라봅니다. 맙소사, 세상에 어떻게 이런 기괴하고도 압도적인 광경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폭도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기 위해 위협적으로 치켜들었던 그들의 투명한 방패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중력에 짓눌린 것처럼 하나둘씩 힘없이 바닥으로 툭툭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총구와 곤봉을 거머쥐어야 할 그들의 굵은 손가락은 사시나무처럼 파르르 떨리고 있고 헬멧 너머로 보이는 파란 눈동자들은 이미 무언가에 완벽하게 홀린 듯 초점을 잃은 채 무대 위의 송가인만을 뚫어지게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당장 전원을 뽑아! 라고 고함을 치려 목젖을 잇는 힘껏 쥐어짜 보지만 입술만 붕어처럼 달싹거릴 뿐 아무런 명령도 입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제 영혼마저 저 동양의 작은 여인이 뿜어내는 압도적인 슬픔의 에너지에 완벽하게 포박당해버린 것입니다. 아무런 악기 반주도 없이 10만 명의 거대한 광장을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린 무반주 도입부가 끝나자 마침내 웅장하고도 구슬픈 국악기와 80인조 오케스트라의 거대한 선율이 두오모 광장의 돌바닥을 무섭게 진동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송가인의 입술이 다시 한번 열리며 그녀의 진짜 서사가 밀라노의 밤하늘을 향해 핏빛으로 쏟아집니다. 엄마야 묶은 띠를 졸라매고 나를 위해 평생을 바치셨네. 그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예리하게 허공을 찌르며 고음으로 치솟다가도 순식간에 천길 낭떠러지로 곤두박질 치듯 무겁게 가라앉으며 가슴을 후벼 파는 애절한 꺾기로 변모합니다. 무대 양옆에 설치된 수십 미터 크기의 초대형 스크린에는 그녀가 피를 토하듯 부르는 한국어 가사의 이탈리아어 번역본이 실시간으로 커다랗게 띄워지고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내며 한평생을 희생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사랑.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슴 밑바닥에 품고 사는 그 원초적인 핏빛 그리움이 스크린에 활자로 새겨지는 순간입니다. 10만 명의 유럽인 관객들 사이에서 마치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낮고 묵직한 오열이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모피 코트를 입은 밀라노의 귀족 부인들이 체면 따위는 완벽하게 내팽개친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엉엉 소리내어 울부짖고 덩치 큰 이탈리아 남성들조차 주먹으로 가슴을 쾅쾅 내리치며 흐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대중음악 공연이 아닙니다. 콧대 높은 서양인들의 텅 빈 가슴 속에 숨겨져 있던 지독한 상처와 슬픔을 단숨에 끄집어내어 완벽하게 봉합해버리는 거룩하고도 무시무시한 치유의 의식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 엄청난 카타르시스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서 제 시선은 아까 전 저에게 낡은 분홍색 핫팩을 건넸던 맨 앞줄에 늙고 초라한 한국인 할머니에게로 서서히 향합니다. 10만 명의 서양인들이 송가인의 목소리에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이 비현실적인 기적의 현장을 지켜보며 할머니는 앙상한 두 손을 가슴에 모은 채 미친 사람처럼 환희와 서름이 뒤섞인 눈물을 쏟아내고 계십니다. 아이고 우리 가인이. 우리 한국의 소리가 이 높은 서양 땅을 다 울려버리네. 이제 죽어도 원이 없소. 참말로 원이 없소. 할머니의 주름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그 처절한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면도날처럼 사정없이 난도질하기 시작합니다. 50년 전 지독하게 가난했던 조국을 등지고 이탈리아로 건너와 남의 집 변기를 닦고 냄새나는 접시를 닦으며 평생을 짐승처럼 살아왔을 그녀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너희 같은 미개한 동양인들에게 무슨 예술이 있느냐며 무시하고 짓밟을 때마다 찍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화장실 구석에 숨어 소리 죽여 울었을 그 억울하고 비참했던 타향살이의 세월. 그 길고 끔찍했던 핏빛 서름이 오늘 밤 무대 위에 선저 단아한 한국의 딸 송가인의 우렁찬 쇳소리 단 한 방의 먼지처럼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평생을 서양 클래식의 우월함에 취해 한국인들을 얕잡아보고 조롱했던 저 자신의 오만함이 그 할머니의 눈물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며 형언할 수 없는 거대한 수치심으로 밀려옵니다. 이들은 천박한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뼈를 갈아 넣은 희생으로 오늘날 저렇게 위대한 정서의 제국을 건설해낸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마땅할 진정한 영웅들이었던 것이죠.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송가인이 온몸에 기를 쥐어짜내며 절규하듯 마지막 고음을 폭발시키는 바로 그 절정의 순간. 저도 모르게 쥐고 있던 무전기를 대리석 바닥에 툭 하고 떨어뜨리고 맙니다.
그리고 제 두 눈에서는 평생 흘려본 적 없는 뜨겁고 굵은 눈물방울이 경찰 제복 위로 뚝뚝 떨어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막아보려 입술을 깨물어 보지만 제 영혼을 무장해제시켜버린 저 거대한 한국의 슬픔 앞에서는 알량한 공권력의 자존심 따위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더라고요. 무대 위 스피커 전원을 도끼로 찍어버리겠다며 살기등등하게 달려들었던 밀라노의 최고위 무장경찰국장인 제가 지금 광장 한복판에 멍하니 서서 동양의 트로트 가수 지시에 홀린 듯 엉엉 소리 내어 울고 있는 겁니다. 제 곁에 선 수백 명의 진압경찰들 역시 이미 헬멧을 벗어 던지고 방패를 발 아래 둔 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눈물을 훔치며 핑크빛 응원봉을 흔드는 유럽인들과 하나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강제 해산이라는 오만한 명령은 이미 흔적조차 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저 멀리 광장 외곽에서 대기하고 있던 물대포 차량과 장갑차의 시동소리조차 송가인의 그 폭발적인 성량 앞에서는 한낱 파리들의 날갯짓처럼 초라하게 묻혀버립니다. 이탈리아의 언론과 정치인들은 늘 말해왔습니다. 동양의 음악은 그저 기계로 찍어내는 공장형 아이돌들의 가벼운 춤사위일 뿐이며 진정한 예술의 혼은 오직 유럽에만 존재한다고 말입니다. 저 역시 그 거만한 착각 속에 빠져 이 광장에 모인 핑크빛 군중들을 미개한 광신도 취급하며 어떻게든 곤봉으로 내리쳐 쫓아낼 궁리만 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저 작은 체구의 한국 여인이 내뿜는 한이라는 이름의 정서는 제가 알고 있던 음악의 모든 문법을 완벽하게 파괴해버렸습니다. 벨칸토 창법이 아름다운 유리구슬을 세공하는 기술이라면 송가인의 판소리 발성은 활화산에 끓어오르는 마그마를 맨손으로 퍼부어 사람의 얼어붙은 심장을 강제로 녹여버리는 원초적인 대자연의 힘이었습니다. 노래가 이어질수록 광장의 열기는 더욱 기괴하고도 성스럽게 변해갑니다. 제복을 입은 저를 두려워하며 슬금슬금 피하던 앞줄의 이탈리아 시민들이 이제는 제 곁으로 다가와 아무런 경계심 없이 제 어깨에 핑크색 스카프를 조심스럽게 걸쳐주기까지 합니다. 울어도 괜찮소, 국장. 이 위대한 노래 앞에서는 눈물을 참는 것이 오히려 죄악이니까요. 백발이 성성한 한 이탈리아 신사가 제 등을 토닥이며 건넨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저는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고 짐승처럼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공권력의 상징인 제복은 이미 눈물과 콧물로 엉망진창이 되었고 저를 따라 출동했던 대원들마저 방패를 바닥에 내려놓고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국의 노래에 맞춰 어깨를 들썩이고 있습니다.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히 귀를 즐겁게 하는 오락이 아니라 국경과 인종, 심지어 경찰과 군중이라는 적대적인 신분마저 완벽하게 허물어버리는 거대한 평화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제 머릿속에 맴돌던 강제 해산, 음향 장비 파괴라는 무식하고 야만적인 명령들은 이제 영원히 수치스러운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만약 오늘 밀라노 시의회의 명령대로 이 거룩한 무대를 무력으로 짓밟았다면 그것은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무지한 문화적 학살로 기록되었을 테니까요. 오히려 저는 지금 당장 시청으로 달려가 이 위대한 동양의 예술가를 모독하려 했던 시장과 정치인들의 멱살을 거칠게 쥐어 흔들며 따져묻고 싶을 지경입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수백 년의 오페라가 이토록 10만 명의 찢어진 영혼을 단숨에 베어버리고 위로할 수 있는 거대한 카타르시스를 만들어낸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느냐고 말입니다. 오직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뿜어내는 그 압도적이고도 자비로운 위로의 힘이 콧대 높은 유럽의 심장부를 완벽하고도 처참하게 굴복시키고 점령해버린 무서운 기적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이 무서운 기적의 밤 한가운데서 제 젖은 시선은 자연스럽게 무대 바로 앞 가장 상석에 마련된 VIP 귀빈석으로 천천히 향합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 도끼를 쥐어주며 동양의 천박한 스피커를 당장 박살내라고 길길이 날뛰던 밀라노 시장과 보수적인 시의원들이 앉아있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맙소사, 제 두 눈을 비비고 다시 보아도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참혹하고도 통쾌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빳빳하게 풀을 먹인 값비싼 명품 정장을 입고 거만하게 팔짱을 끼고 있던 밀라노의 최고 권력자들이 지금 마치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들처럼 엉엉 소리내어 울며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있는 겁니다. 시장은 자신의 축축해진 넥타이를 거칠게 쥐어뜯으며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고 그 옆에 앉은 이탈리아 클래식계의 살아있는 전설 라스칼라 극장의 빈첸초 수석 교수는 아예 대리석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은 채 무대를 향해 두 손을 미친 듯이 뻗고 있습니다. 오 신이시여.
이 미련하고 오만한 늙은이를 당장 쳐 죽여 주시옵소서. 마리아 칼라스가 무덤에서 살아 돌아온다 한들 저토록 인간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처절한 슬픔을 노래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빈첸초 교수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저의 무전기를 타고 경찰 통신망 전체에 생생하게 울려 퍼집니다. 수백 년 동안 인간의 목소리를 기계처럼 맑고 티 없이 다듬는 벨칸토 발성만이 세상의 유일한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콧대 높은 이탈리아의 거장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15년 동안 폭포수 아래에서 성대를 찢고 피를 토하며 완성해낸 대한민국 송가인의 그 묵직하고 탁한 쇳소리 단 한 방에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며 완벽한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서양의 알량한 기교와 테크닉이 동양의 작은 나라가 핏물로 빚어낸 한이라는 거대한 대자연의 정서 앞에 산산조각이 나며 무참하게 짓밟히는 역사적인 예술의 혁명 현장입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곡, 세 번째 곡이 밀라노의 밤하늘을 수놓을 때마다 두오모 광장은 완전한 송가인의 절대적인 영토로 변모해갑니다. 단장의 미아리 고개에 그 처절한 전주가 흐르고 송가인이 마이크를 부여잡은 채 여보, 당신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라며 피 끓는 내레이션을 토해내는 순간입니다. 무대 양옆 초대형 스크린에 번역된 그 핏빛 이별의 가사가 이탈리아어로 띄워지자 10만 명의 유럽인들은 마치 자신들의 심장에 비수가 꽂힌 듯 일제히 비명을 지르며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전쟁과 분단,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을 사지로 떠나보내야만 했던 한국 여인들의 그 처참한 고통이 지구 반대편 이탈리아 사람들의 DNA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상실의 아픔마저 완벽하게 끄집어내어버린 겁니다. 제 곁에 서 있던 덩치 큰 무장기동대원 루카마저 헬멧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아까 군중들에게서 압수했던 핑크색 별빛 응원봉을 자신의 굵은 손에 쥐고 미친 듯이 흔들며 흐느끼고 있습니다. 진압을 위해 출동했던 수백 명의 이탈리아 최정예 무장 경찰들이 이제는 완벽하게 송가인이라는 여신의 포로가 되어 10만 명의 핑크빛 팬덤 어게인과 하나 되어 춤을 추고 눈물을 훔치는 이 기괴하고도 아름다운 풍경. 도대체 세상 어떤 무력이, 어떤 공권력이 인간의 상처를 이토록 완벽하게 꿰매어주는 저 위대한 치유의 목소리를 막아설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곤봉을 쥐었던 제 손이 너무나도 부끄러워 뒷짐을 진 채 이 거룩한 대한민국의 문화적 정복을 너클 잃고 경배하며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연의 마지막 순서, 폭풍우처럼 휘몰아치던 80인조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잦아들고 10만 명의 광장이 진공 상태처럼 고요해집니다. 거친 숨을 고르던 송가인이 단아한 한복 자태로 마이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아주 떨리고 진실한 목소리로 입을 엽니다. 통역사의 목소리가 광장의 대형 스피커를 타고 흐릅니다. 밀라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와주신 전 세계의 팬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진도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에서 판소리를 부르며 자란 평범한 소리꾼입니다. 저의 촌스럽고 탁한 목소리가 이렇게 위대한 예술의 도시 밀라노에서 여러분의 마음에 닿을 수 있을지 참말로 많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는 데에는 그 어떤 국경도 언어의 장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이어라. 여러분, 부족한 제 마지막 노래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어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핏줄이자 심장인 노래, 아리랑을 함께 불러주시겠습니까? 송가인의 그 뼛속까지 스며있는 지독한 겸손함과 따뜻한 진심이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어 울려 퍼지자 광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함성과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세상 최고의 반열에 오르고서도 턱을 치켜들지 않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며 관객의 상처를 먼저 보듬어 안는 저 고결한 인성. 서양의 오만한 스타들에게서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 없는 오직 대한민국 특유의 끈끈한 정과 배려의 철학이 유럽인들의 텅 빈 가슴을 완벽하게 녹여버리는 순간입니다. 이윽고 서양의 80인조 오케스트라가 웅장하고도 처연한 아리랑의 선율을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무대 위 송가인이 눈을 지그시 감고 선창을 합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 경찰 인생 30년, 아니 인류 음악 역사상 가장 비현실적이고도 소름 끼치는 기적이 제 두 눈앞에서 웅장하게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꽉 채운 10만 명의 파란 눈 서양인들이 자신들이 밤을 새워가며 삐뚤빼뚤 외웠던 그 낯선 한국어 발음을 일제히 한 목소리로 토해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로 넘어간다. 맙소사.
10만 명의 외국인들이 뿜어내는 거대한 한국어 떼창이 거대한 폭일처럼 밀라노의 캄캄한 밤하늘을 완벽하게 찢어발깁니다. 비록 발음은 서툴고 어눌하지만 그들이 핑크색 응원봉을 가슴에 품고 뜨거운 눈물을 줄줄 흘리며 부르는 그 거룩하고도 처절한 아리랑의 합창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기에 충분할 만큼 압도적입니다. 오페라의 성지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한복판에서 모차르트와 베르디의 콧대 높은 후예들이 대한민국의 하늘 노래하며 우리 민족의 영혼 앞에 완벽하게 무릎을 꿇고 하나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두오모 성당의 수백 개 대리석 첨탑마저 그 10만 명의 아리랑 떼창 진동에 미친 듯이 공명하며 웅웅거리고 있습니다. 그 경이로운 떼창의 한가운데서 저는 바리케이드맨 앞줄에 앉아 계신 늙은 한국인 교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구분 등을 바라봅니다. 그분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마치 짐승처럼 목 놓아 통곡하고 계십니다. 평생을 이탈리아의 차가운 지하철역에서 청소를 하고 남의 집 허드렛일을 하며 미개한 동양인이라 손가락질 받았던 그 모진 타양살이의 핏빛 서름. 그런데 지금 자신들을 그토록 멸시했던 파란 눈의 서양인들이 조국의 깃발 아래 10만 명이 모여 조국의 심장인 아리랑을 부르며 눈물을 쏟고 있는 겁니다. 이때 제 옆에서 눈물을 훔치며 아리랑을 따라 부르던 화려한 모피코트 차림의 밀라노 귀족 부인이 갑자기 앞줄의 한국인 할아버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값비싼 실크 스카프를 풀어 할아버지의 낡은 점퍼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며 아주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당신들의 이 위대하고 눈물겨운 나라가 우리 유럽인들의 차가운 심장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토록 찬란한 문화를 가진 당신들에게 그동안 우리가 저질렀던 오만함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 귀족 부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눈물에 주변에 있던 수백 명의 이탈리아 청년들도 일제히 한국 교민들을 향해 존경의 박수를 보내며 고개를 숙이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핍박받던 이방인에서 한순간에 밀라노 광장 10만 명의 존경을 한몸에 받는 가장 고귀한 문화제국의 영웅으로 완벽하게 신분 상승을 이룬 짜릿하고도 통쾌한 순간입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무전기를 집어들고 전 기동대원들에게 경찰청 국장으로서의 새로운 명령을 우렁차게 하달합니다. 전 대원 들어라. 지금 당장 방패를 내려놓고 저 앞줄에 계신 한국인 어르신들을 둥글게 감싸 안아라. 오늘 밤 이 밀라노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경받아야 할 VIP 국빈은 시장도 시의원도 아닌 바로 저 대한민국에서 오신 어르신들이다. 우리의 온몸을 바쳐 저분들의 눈물을 최고의 예우로 호위하라. 제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눈물범벅이 된 수백 명의 이탈리아 무장 경찰들이 앞다투어 달려가 한국인 교민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겹겹이 에워싸며 완벽한 인간 방패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일제히 헬멧을 벗어 가슴에 얹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영웅들을 향해 아주 깊고 거룩한 경찰 최고의 경례를 올립니다. 경찰 제복을 입은 저의 등줄기로 뜨겁고 통쾌한 전율이 미친 듯이 뻗어나갑니다. 이것은 단순한 대중가요 콘서트가 아닙니다. 70년 전 잿더미에서 시작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전 세계를 떠돌아야 했던 작고 척박한 나라 대한민국. 그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피눈물로 깎아 만든 한과 정이라는 가장 강력하고 고결한 문화적 무기를 들고 전 세계 강대국들의 거만한 영혼을 완벽하게 점령하고 지배해버린 위대한 승리의 대관식이 지금 이 밀라노의 밤하늘 아래 장엄하게 완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밀라노 두오모 광장을 완벽하게 집어삼킨 10만 명의 거대한 아리랑 떼창이 마침내 서서히 잦아듭니다. 무대 중앙에 선 송가인 가수가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치맛자락을 움켜쥐고 대리석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위대한 영웅의 눈물 위로 밀라노의 새까만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거대한 핑크빛 불꽃놀이가 궁장하게 터져 오릅니다. 펑, 펑. 하늘을 찢는 폭죽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내리는 분홍색 별빛 가루들이 마치 이탈리아의 차가운 심장에 기적처럼 내려앉는 따뜻한 봄눈처럼 눈부시게 반짝입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10만 명의 유럽인들은 공연이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의 어깨를 꽉 부둥켜 안은 채 송가인의 이름을 미친 듯이 연호하며 감격의 눈물을 펑펑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무대 바로 앞 수백 명의 중무장한 이탈리아 경찰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인간 방패 안쪽의 풍경은 그야말로 성스럽기까지 합니다.
불과 1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 거룩한 무대를 도끼로 짓밟으려 했던 저 마르코 국장은 지금 헬멧을 가슴에 품고 가장 앞줄에 앉은 늙은 한국인 할머니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바로 아까 저에게 낡은 핑크색 핫팩을 건네주었던, 그러나 제가 매몰차게 쳐내버렸던 그 파독 간호사 출신의 늙은 교민이십니다. 저는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던 그 차가워진 핫팩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주워들어 제 제복 소매로 묻은 먼지를 정성껏 닦아냅니다. 그리고 고개를 푹 숙인 채 이탈리아 경찰 최고의 예우를 담아 할머니의 굽은 손에 그것을 다시 쥐어드립니다. 시녀라. 위대한 대한민국의 어머니시여. 제가 지독하게 어리석고 교만했습니다. 당신들이 평생 피눈물로 지켜온 이 숭고하고도 거룩한 문화를 감히 곤봉과 방패 따위로 짓밟으려 했던 이 무지한 이탈리아 경찰국장을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제 눈에서 굵은 참회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할머니의 거칠고 투박한 손등을 적십니다. 통역병이 제 떨리는 사과를 한국어로 더듬더듬 전하자 할머니는 오히려 당신의 그 낡은 분홍색 털목도리를 풀어 제 차가운 제복 목덜미에 따뜻하게 칭칭 감아주십니다. 원망이나 분노 따위는 단 1%도 섞이지 않은 세상 그 어떤 성모 마리아보다도 자비롭고 온화한 미소가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에 환하게 번집니다. 아이고, 다 큰 양반이 못하러 울고 그란다요. 우리 가인이 노래 듣고 마음의 병이 다 나았으면 된 것이여. 날 찬디 고생 많았소. 그 구수하고도 눈물겨운 위로의 한마디에 제 곁에서 부동자세로 경례를 올리던 수백 명의 덩치 큰 이탈리아 기동대원들마저 결국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꺼이꺼이 소리내어 울부짖고 맙니다. 세상의 모든 증오와 차별을 완벽하게 무장해제시키고 오직 따뜻한 정 하나로 적군의 심장마저 부드럽게 껴안아버리는 대한민국 특유의 무서운 포용력이 밀라노 광장을 거룩하게 지배하는 순간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10만 명의 인파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거대한 해산의 과정마저 저를 경악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보통 이탈리아에서 대규모 축제가 끝나면 광장은 쓰레기통이 뒤집히고 취객들이 난동을 부리는 무법천지로 변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지금 두오모 광장의 풍경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핑크색 응원봉을 든 파란 눈의 서양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비닐봉지를 들고 다니며 광장 구석구석에 쓰레기를 맨손으로 주워 담고 있습니다. 어떤 밀라노 시민들은 다리가 불편한 한국 교민 할아버지들을 부축하여 지하철역 입구까지 조심스럽게 에워싸고 호위하며 걷고 있습니다. 동양의 이름 모를 작은 나라가 뿜어낸 선한 영향력이 콧대 높고 개인주의적인 유럽인들의 시민의식마저 단 하룻밤 만에 완벽하고도 거룩하게 개조해버린 것이죠. 송가인의 그 쇳소리에 담긴 피 끓는 위로를 선물받은 이탈리아 사람들은 이제 스스로를 대한민국의 거룩한 문화적 식민지 백성이라 칭하며 앞다투어 한국의 예의범절을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찬란한 아침 햇살이 밀라노 경찰청의 제 집무실 창문을 뚫고 눈부시게 쏟아져 들어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핏빛 잉크가 마르지 않은 송가인 트로트 금지령 및 강제 해산 명령서가 놓여 있습니다. 저는 턱을 괜 채 그 오만한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것을 쫙쫙 찢어 허공에 통쾌하게 흩뿌려버립니다. 이미 이탈리아 전역은, 아니 유럽의 모든 언론과 정치계는 완벽하게 백기를 들고 대한민국의 발 아래 처참하게 엎드린 상태입니다. 제 집무실 책상에 산더미처럼 쌓인 조간신문들의 일면, 헤드라인은 그야말로 충격적이고도 웅장한 국뽕의 언어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의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신문 전면을 진달래색 한복을 입은 송가인 가수의 사진으로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아주 거대하고 도발적인 글씨가 대문짝만하게 박혀 있습니다. 수백 년 서양 오페라의 거만한 콧대가 단 3분 만에 부러졌다. 동양의 소리꾼 송가인, 유럽의 병든 영혼을 완벽하게 구원하다. 기사의 내용은 더욱 소름이 돋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목구멍에서 나오는 예쁜 소리만을 숭배해왔다. 하지만 대한민국이 15년 폭포수 아래서 피눈물로 깎아 만든 저 무시무시한 한의 예술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음악적 기교가 어린아이의 얄팍한 투정에 불과했다. 대한민국은 이제 단순히 반도체나 팔고 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제신흥국이 아니다. 그들은 인간의 찢어진 상처를 가장 완벽하게 꿰매어주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고도 압도적인 정서의 초강대국으로 완벽하게 격상되었다.
어디 이뿐입니까? 송가인의 노래를 천박한 유행가라며 길길이 날뛰던 밀라노 시장과 시의원들은 아침 일찍부터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 카메라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굽혀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의 예술과 송가인님을 알아보지 못한 우리의 오만함과 무지함을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밀라노시는 송가인님에게 유럽연합 최고의 영예인 평화친선대사 자격을 수여하고 매년 이맘때를 한국의 날로 지정하여 두오모 광장을 영원히 개방하겠습니다. 그 오만방자했던 서양의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의 이름 석자 앞에 완전히 무릎을 꿇고 굴복하여 벌벌 떠는 이 통쾌하고도 비현실적인 뉴스. 이것이 바로 2024년 밀라노의 차가운 아침을 뜨겁게 달구는 가장 완벽하고도 거대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저는 간 내린 쌉싸름한 에스프레소 한 잔을 들고 창가로 다가가 거대한 대리석 성당이 우뚝 솟은 두오모 광장을 아주 따뜻하고 벅찬 시선으로 내려다봅니다. 핑크빛 군중들은 떠났지만 이 콧대 높은 도시는 영원히 예전의 차가운 밀라노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골목마다 아코디언을 메고 서툴게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연주하는 이탈리아 청년들이 넘쳐나고 명품 거리의 귀부인들은 약속이나 한 듯 분홍색 스카프를 두르고 다닙니다. 심지어 밀라노 국립음악원에서는 아예 판소리 전공을 필수 과목으로 신설하기 위해 한국에서 최고급 교수진을 모셔오느라 비상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수백 년 동안 문화의 중심이라 자부했던 유럽의 심장부가 동양의 작은 반도 국가가 뿜어내는 한과 정이라는 거룩한 정서의 식민지로 완벽하게 편입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 모든 기적을 지켜보며 저는 한 가지 가장 중요하고도 묵직한 진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있습니다. 어젯밤 10만 명의 유럽인들을 오열하게 만들고 우리 이탈리아의 콧대를 산산조각 낸 그 무서운 힘은 결코 송가인이라는 가수의 개인적인 성대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탁하고 깊은 쇳소리의 진짜 원천은 바로 70년 전 그 참혹하고 비참했던 잿더미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버텨낸 대한민국 어르신들의 구분 등과 거친 손마디에 고스란히 숨겨져 있었습니다.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이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며 캄캄한 지하갱도에서 석탄 가루를 마시고 이국당 병원에서 시체를 닦으며 짐승처럼 일하셨던 위대한 대한민국의 부모님들. 그들이 한평생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결코 타인을 짓밟지 않고 오히려 찢어진 상처를 보듬어 안으며 속으로 삼켜낸 그 처절한 희생의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그 거대한 사랑과 눈물의 찌꺼기들이 수십 년의 세월을 거쳐 응축되고 벼려져 마침내 송가인이라는 위대한 천재의 목소리를 통해 완벽한 예술로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적의 진정한 주인공, 세상을 완벽하게 구원하고 이탈리아의 심장부를 정복해버린 진짜 영웅은 다름 아닌 바로 대한민국을 오늘날의 위대한 제국으로 키워내신 시니어 어르신들, 바로 당신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탈리아인들이 당신들의 노래에 무릎을 꿇고 통곡했다는 것은 곧 당신들이 평생 피땀 흘려 살아온 그 고단하고 서러웠던 인생 전체가 세상 그 어떤 위대한 클래식, 오페라보다도 더 찬란하고 고결한 마스터피스임을 전 세계가 엎드려 인정했다는 완벽한 증거이니까요. 저는 제복의 깃을 단정히 고쳐 세우고 창문 너머 동쪽 하늘을 향해 아주 묵직하고도 깊은 경찰 최고의 경례를 올립니다. 가장 척박한 땅에서 가장 따뜻하고 무시무시한 정서의 제국을 건설해낸 지구상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할 대한민국의 위대한 영웅들을 향한 진심 어린 존경을 담아서 말입니다. 제 집무실의 낡은 라디오에서는 거짓말처럼 송가인의 엄마 아리랑이 이탈리아 공영방송의 메인 전파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이탈리아어 통역 해설이 곁들여진 그 방송을 들으며 거리를 걷던 밀라노 시민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이 창밖으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무력을 앞세운 과거의 제국주의는 사람의 육신을 지배할지언정 결코 영혼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군대 한 명 파병하지 않고 총알 한 발 쏘지 않은 채 오직 눈물겨운 위로의 목소리 단 하나만으로 유럽 대륙 전체의 영혼을 완벽하게 포박하고 지배해버린 역사상 최초의 위대한 국가로 영원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저 마르코 국장은 이제 남은 평생을, 아니 제가 죽어백골이 되는 그날까지 어젯밤 두오모 광장에서 목격한 이 핑크빛 기적을 이탈리아의 후손들에게 전설처럼 들려주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예술은 화려한 기교가 아니라
피를 토하며 버텨낸 인간의 상처에서 피어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를 가장 찬란한 위로로 승화시킬 줄 아는 위대한 민족은 오직 동방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뿐이라는 그 소름 끼치는 진실을 말입니다. 지금 밀라노의 하늘을 완벽하게 덮어버린 거대한 핑크빛 태양이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에 영원히 지지 않는 눈부신 영광을 찬양하며 온 세상을 뜨겁게 불태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감동사연의 구독자 선생님들, 그리고 제게는 이 세상 그 어떤 위대한 영웅보다 더 크고 존경스러운 인생의 선배님들. 오늘 저와 함께 떠나본 이탈리아 밀라노의 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콧대 높은 서양의 경찰국장이 방패를 내려놓고 우리 가인님의 쇳소리에 무릎을 꿇으며 펑펑 오열하는 모습, 그리고 10만 명의 파란 눈의 이방인들이 태극기 앞에서 아리랑을 떼창하는 그 소름 끼치는 기적의 현장 말입니다. 외국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마법처럼 보였겠지만 우리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영광이 결코 어느 날 아침 하늘에서 뚝 떨어지거나 거저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서양인들이 뼈저리게 부러워하며 눈물을 흘렸던 우리 민족의 그 위대한 정과한, 불가능의 벽 앞에서도 기어이 뚫어내고야 마는 짐승 같은 결속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 선생님들께서 평생을 바쳐 굽은 등과 거친 손으로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위대한 인생의 훈장입니다. 6.25 전쟁의 그 참혹했던 잿더미 속에서 먹을 것 입을 것 다 아껴가며 내 자식만큼은 절대로 굶기지 않고 이 나라 한번 번듯하게 세워보겠다며 캄캄한 공장 미싱 앞에서 철야를 하시고 펄펄 끓는 중동 사막의 모래바람을 마시고 이역만리 낯선 타국에서 굳은 일을 마다치 않으며 청춘을 다 바치신 우리 위대한 부모님들. 선생님들의 그 억척스럽고도 눈물겨운 헌신과 거룩한 희생이 없었다면 오늘날 송가인이라는 위대한 천재 소리꾼이 유럽의 심장부에서 그토록 당당하게 우리의 문화를 뽐낼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향해 이토록 찬란한 존경의 박수를 보내는 일도 결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러니 텔레비전에서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 최고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부러워한다라는 뉴스가 나올 때마다 가슴을 활짝 펴십시오. 그리고 온 동네가 떠나가라 당당하게 자랑하셔도 좋습니다. 저 찬란한 기적들은 전부 내가 피눈물 흘려 닦아놓은 내 위대한 피땀의 결실이다. 라고 말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특급 훈장보다 더 고귀하고 존경받을 자격이 차고 넘치시는 진정한 영웅들이니까요. 어느덧 매섭게 몰아치던 겨울바람이 물러가고 코끝을 다정하게 간지럽히는 3월의 따뜻한 봄 기운이 온 세상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동네 어귀마다 노란 산수유와 매화가 예쁜 망울을 터뜨리는 이 눈부신 계절. 우리 선생님들 제발 무릎 쑤시고 춥다고 캄캄한 방 안에만 웅크려 계시지 마십시오. 옷장에 걸어둔 화사하고 고운 봄옷 챙겨 입으시고 신발끈 꽉 묶고 꼭 집 밖으로 나오셔서 따스한 봄 햇살 맞으며 가벼운 산책을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을 어두운 새벽부터 달이 뜰 때까지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일만 하시느라 꽃이 피는지 지는지도 모르고 살아오신 그 고단하고 서러웠던 세월. 이제는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일랑 다 훌훌 내려놓으시고 오직 선생님들 자신만을 위한 찬란한 봄날의 꽃구경을 마음껏 누리셔도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혹시라도 산책 다녀오시는 길에 담벼락에 핀 앙증맞은 봄꽃을 발견하셨거나 오늘 점심으로 쌉싸름하고 입맛 돋우는 향긋한 냉이 된장국 한 그릇을 드셨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우리 채널로 기분 좋게 마실 나오셔서 댓글로 소소하게 사는 지혜와 이야기들을 듬뿍 들려주세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 오랜만에 밖을 걸었더니 밥맛이 꿀맛이더라 하는 평범하지만 사람 냄새나는 일상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뉴스보다 귀하고 벅찬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구독, 좋아요가 이 채널을 든든하게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인 거 다들 아시지요? 핸드폰 자판 글씨 쓰기가 눈이 침침해서 어려우시고 손가락 마디가 쑤시고 아프시다면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그저 예쁜 하트 이모티콘 하나 혹은 마침표점 하나만 콕 찍어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진정한 영웅, 우리 위대한 시니어 선생님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랑입니다. 오늘 밤도 저녁 식사 든든하고 맛있게 챙겨 드시고 보일러 훈훈하게 틀어놓은 따뜻한 아랫목에서 세상 가장 편안하고 달콤한 꿈 꾸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면 너머 선생님들의 훈장 같은 거친 두 손을 꽉 잡아드리며
머리 숙여 아주 깊은 존경과 사무치는 사랑을 전합니다. 재미있고 가슴 뭉클한 이야기 한 보따리 가득 싸들고 씩씩하게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언제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